자, 미적분 마지막 수업입니다. 4주에 걸친 미적분 개념 수업이 잘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점의 평면 운동과 변화율 하시면 끝이 나고, 여기는 수투의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거리 파트처럼 쉽습니다. 대충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반대로 적분을 통해 원위치로 찾아갈 수 있다. 똑같은 개념이긴 하나 다른 거, 두 개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피미분함수라든지 피적분함수들이 초월함수가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수투에서는 단원명이 점의 직선운동이었다면 여긴 점의 평면운동인 게 이제 1D에서 2D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수투에서는 그냥 X축 상에서 가로, 세로로만 움직였던 점을 이제는 X축, Y축이라는 좌표 평면상에서 위아래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요거만 잘 알아두면 이제 대학교 1학년 딱 가가지고 미적분 처음 공부할 때 Z축만 추가하면 점이 이제 입체운동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공대생분들 아니면 유체역학 같은 거 공부하시게 되면 어떤 유체의 흐름 같은 것들을 3D 이상에서 얘기할 때 그런 거에 기본이 되는 부분이겠지. 자, 쉬워요. 쉬운데 좀 외워야 될 공식이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 거리 쪽에서. 근데 이해하면 충분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X라는 위치를 시간 t에 대하여 또 Y라는 Y좌표를 시간 t에 대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미분법 쪽에서 공부했었던 X랑 Y의 직접적인 관계식보다는 X도 시간 t, Y도 시간 t에 대한 어떤 뭐라고 부르지 이런 걸? 매개변수의 느낌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결국 오늘은 시간 t에 대한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진 함수를 미분해보고 적분해보고 뭐 그런 걸 하겠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부터 해볼 텐데 너무나도 당연한 개념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합시다. 자, 당연히 만약에 직선운동이라고 치면 이건 수투복습인데 직선운동이라고 하면 보통 위치를 XT와 같이 나타냅니다. 왜냐면 X축상에서 이제 가로, 세로만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자, 이게 위치야. 그럼 그 위치를 미분을 하시게 되면 네가 VT라고 하는 속도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걔를 미분을 하시게 되면 AT라는 가속도를 얻게 될 것이다. 맞죠? 근데 이제 X축하고 Y축으로 나타내어진 평면운동에서는 당연히 X축 방향으로의 운동 말고도 뭐가 필요할 거냐? Y축 방향으로의 운동도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평면운동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X 값은 뭔가 이런 FT라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Y 값은 GT라는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 위치는 FT, GT예요.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도 있기도 하다. 뭐 당연히 그렇지. 평면운동이니까 뭐 여기 여기는 X, Y로 나타내야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미분을 하시게 되면 이제 속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다. 자, 속도에 대한 정보 당연히 dx, dt,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되고 뭐 당연히 우변이야. f' 이렇게 구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dy, dt, y라는 변수도 시간 t에 대하여 미분을 하시고 g't라는 어떤 값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순서상으로 f'의 t, g'의 t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속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다. 요거는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지. 자, 그 다음 얘를 한 번 더 미분할 수가 있을 거야 당연히. 자, f의 더블 프라임 t 이렇게 나올 텐데 호영아 위치 아니 속도인 dx, dt를 한 번 더 미분한 표기법을 정확히 말해보세요. dt제곱 위에 d제곱, 정확하죠. d제곱 x, dt제곱 뭐 이렇게 쓰시면 이게 바로 이계도 함수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dx, dt를 ddt 하겠다는 뜻이었지. 그래서 이제 분자에는 d가 2개 있고 x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분모는 dt가 2개 있는데 괄호는 굳이 안 써가지고 전체 제곱 이렇게 쓰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매개변수 함수의 이제 표기법 때 공부했었던 거니까 까먹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d제곱 y 오버 dt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고 이게 g의 더블 프라임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이게 바로 가속도에 대한 표현. 이렇게 중괄호 열어 가지고 세로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순서상으로 f의 더블 프라임 t, g의 더블 프라임 t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가속도를 순서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맞냐?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속도의 크기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나? 속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1차원상에서는 결국은 절대값만 취하면 됐던 건데 지금 여기서는 뭐 순서상의 절대값을 어떻게 채우나 이게 좀 이상하단 말이지. 자, 그래서 2D 운동상에서의 속도의 크기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혹시 여러분들 기하를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 기하의 벡터 표현하고 완벽하게 똑같은데
이게 이제 바로 벡터로 나타낸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크기는 어떻게 재느냐?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가로로 f't라는 속도로 간다고 이런 느낌이고 세로로 g't라는 속도로 간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실제로 뭐 이제 점은 뭐 여기서부터 약간 이렇게 가는 느낌일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는 이거, 위로는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 바로 속도의 크기다라고 약속을 하기로 했고, 그럼 당연히 뭔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틱하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속도의 크기인 속력은 어떻게 쓸 거냐면 루트 때려주시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바로 속력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가속도의 크기는 줄여서 뭐라고 말하디? 딱히 부르는 말이 없습니다. 가속력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가속도의 크기라고 할 건데, 가속도의 크기도 마찬가지야. 수직선상에서의 1차원 운동이었다면 그냥 절대값 씌우면 됐던 건데 뭔가 2D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느낌으로다가 X성분 F의 더블 프라임 T에 대하여 제곱, 마찬가지로 Y성분에 대하여 제곱 해가지고 G의 더블 프라임 T의 제곱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이게 가속도의 크기다. 됐죠? 똑같아요.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결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얘 같은 경우는 점의 평면 운동이고 어떤 뭔가 현상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관찰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단원이야. 물리 같은 느낌이란 말이지. 그래서 속도가 속도의 느낌뿐 아니라 일반적인 변화율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냥 음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시로 바로 보면 대충 느낌이 올 겁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초당,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초당 2cm씩 커지고 있대. 그러면 이제 플러스 2씩 될 거야, for sec겠지. 그 다음, 높이가 1초당 1씩 커진대. 그러면 높이는 플러스의 1만큼 될 거야, per sec.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원래 원뿔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5랑 4래. 원래는 반지름이 5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4랍니다. 자, 이런 원뿔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9초인 순간, 반지름의 길이가 9초인 순간의 뭐를 구해달라고 했냐면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래. 야, 부피는 볼륨 V로 쓰겠습니다.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d뭐라고 말하면 될까? dv, dt지. v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즉 부피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야. dv, dt. 됐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풀어보는 방법을 두 가지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방법은 변수를 다 통일할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변수를 통일하지 않고도 풀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가 미적분 틱한 풀이고 첫 번째는 수투 틱한 풀입니다. 자, 수투 틱한 풀이 먼저 볼게. 물론 미적분에서 이 풀이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자, 생각해보자. 반지름이 초당 2씩 커진다는 건 1초 후에는 플러스 2, 2초 후에는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럼 t초 후에는 얼마 커져 있겠어? 2t만큼 커져 있을 거야. 그럼 원래 시작할 때가 5입니다. 근데 t초 후에는 얼마가 돼 있을까? 반지름 r을 뭐라고 쓸 수 있겠니? 5 플러스 2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어이 땡땡이 h라는 친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4 플러스 t. 스타필드 가서 놀고 왔대. 핸드폰 고치고 또 뭐 했어? 맛있는 거 먹었어? 뭐 먹었어요? 가서 햄버거 먹었어. 그때 뭐 했어? 너의 그날의 1등을 한번 읊어봐. 우리가 여기서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급수와 정적분하고 있을 때 너 뭐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아침에 일단 엄마한테는 학원 간다 하고 가방은 싸고 나왔겠지. 왜냐면 엄마한테 전화해보니까 민준이 나갔는데요. 그리고 한 9시 반쯤에 다시 전화 드려봤어. 민준이 학원 앞이라던데 왜 아직 도착 안 했지? 그래서 이 순간 알았지. 아, 이 새끼 어디 갔구나. 여기 거기서부터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폰은 못 고치고 그 다음에
뭐 봤어? 울버린? 데드풀 울버린 그거 보고. 이제 다 같이 사우나에서 아, 친구들이랑? 오, 바로 부르면 나오는 친구들이 있구만. 학원 땡땡이 패밀리야? 그래서 사우나? 거기 4층에 있는 거? 아주 해피한 하루를 보냈구만. 거기 4층 찜정 되게 좋던데 목욕탕이 되게 넓고 좋더라고. 나도 한번 가봤어. 이름 뭐더라? 뭐 워터피어였나? 뭐 그래. 아쿠아필드. 맞아, 아쿠아필드 좋더라. 근데 좀 비싼 감이 있긴 하던데 2만 원 넘던데. 즐겼으면 됐지 뭐. 뭐 가끔 이렇게 땡땡이 치는 게 뭐 기억에 더 남고 재밌죠.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대신 본인이 그걸로 메이크업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메이크업 하면 되는 거고, 공부 안 할래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잘했어. 그렇게 스트레스 풀 때가 필요하긴 해. 잘했어요. 자, 그러면 H가 4 플러스 T다 이렇게 나와 있었음. 자, 그러면 부피를 한번 식으로 세워보자. 자, 정호야, 우리 지난 시간에 냈어. 부피 어떻게 하더라? 부피 공식 요거겠지.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식을 세워보면 3분의 1의 파이에다가 5 플러스 2t의 스퀘어 해주신 다음에 이제 4 플러스의 t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나? 자,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두시면 바로 dvdt라고 하는 변화율을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미분해보자. 3분의 파이 때려놓고 이제 뭐 고배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하면 되니까. 자, 앞에 거는 2 내려왔다는데 속미분까지 바로 쓸까요? 4괄호 2t 플러스의 5의 1승. 그렇지? 2 내려오고 속미분 나왔으니까. 그리고 t 플러스에 4가 붙어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2t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맞냐? 자, 그 다음에 호영아, 반지름이 9초일 때라는데 반지름이 9초일 때는 과연 몇 초 후인 걸까요? 그렇죠. 이런 걸 보시면 바로 2초 후라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표기를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 dvdt라고 쓰면 도함수야.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미분계수야. 따라서 t equal 2를 대입해 주시면 3분의 파이에다가 뭐 대충 빠르게 암산합시다. 4, 5, 9, 9에다가 6이니까 9, 6에 54, 54에다가 4니까 너무 큰데 216. 기억이 날래나? 216에다가 9, 9, 81, 216에 81, 297, 297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99 맞나? 99 파이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자, 요것이 이제 변수를 모두 t로 통일을 해서 풀어보는 수투 틱한 풀이고, 미적분에서 이제 우리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초만큼 커집니다라는 걸 R은 5 플러스 2t다라고 표기하지 않고 반지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얼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2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 말은 요거를 어떻게 쓸 수가 있을 거냐면 바로 dr dt가 얼마다? 2다. 또 dh dt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해됐냐? 결국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반지름 또한 그렇고 높이 또한 그렇고 부피 또한 다 뭐에 대한 함수인 거야? 시간 t에 대한 함수인 거지. 그래서 매개변수 t 또는 음함수의 느낌으로다가 다 t에 대한 이야기로 끌고 가자 이거야. 변수는 그대로인 채로. 그러면 봐봐. 되게 깔끔하게 풀려. 부피가 3분의 파이 곱하기 r제곱 h야. 근데 속으로 이건 rt 시간에 대한 함수, ht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상태로 미분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3분의 파이는 그대로 냅둔 다음에, 자, 민종이 요거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해 보세요. 이게 음함수의 미분법이지. 미분의 흔적, 디머 이걸 써야 되는 그런 형태였어. 할 수 있겠나? 어렵습니까? 2 RH 끝인가? 더하기 아래 이 순간 벌써 탈락. 박박이 미분해봐. 더하기 곱하기 탈락. 아니 뭐가 어려워. 이거 그냥 이런 거야. rt라는 함수의 제곱 곱하기 ht라는 함수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음함수의 미분법인지 뭐 합수함수의 미분법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분표기법 쓸 수 있잖냐. 진한이 해볼래? ERH
왜 자꾸 다 H를 먼저 하고 좋아하는, 뭐지? 이 새끼들? 몰카인가? 오늘 광복절이라고 일본이 연맥이는 거니까 지금. 얘 미분해서 2R 한 다음에 R을 누구에 대해서 미분했다? T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흔적이 있고 H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곱의 미분법. 그 다음엔 R제곱은 그대로 냅둔 다음에 H를 미분할 거니까 1에다가 DH의 DT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맞냐?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시간 T 이퀄 얼마를 대입하면 돼? 자, 시간 2를 대입을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시간은 2초이긴 한데 여기에 지금 시간 T에 대한 식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음함수의 미분법 쪽 이야기가 뭐냐면 T가 2일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동시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거든. 자, 시간이 2초면 반지름 얼마가 돼 있을까요? 그 정도는 머리로 R은 9다 할 수가 있겠고, 또 그때 높이 H는 얼마일까요? 6인가? 맞나? 6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DRDH는 얼마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고 2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미안해, DRDT. 그 다음에 DHDT는 얼마다? 1이다. 이런 정보들이 다 동시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시간이 2초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물론 이렇게 5개를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머릿속으로 이게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3분의 파이에다가 2R 18 곱하기 2 36 곱하기 6이니까 216 플러스 R의 제곱은 81에다가 DHDT니까 1 그래서 81 해서 297 그래서 99파이다. 자, 이런 식으로 변화율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결국 오늘은 다 시간 t에 대한 미분 가지고 위치, 속도, 가속도, 변화율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어렵지 않아야 할 겁니다. 자, 문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좌표 평면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것입니다. 전피의 속력이 이거일 때 가속도를 구해보세요. 자, 하나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속도나 가속도나 위치는 다 뭘로 대답해야 되냐면 순서상 내지는 이렇게 세로로 잘 써주셔야 돼. 그리고 크기라고 하는 건 루트 피타고라스로 구한 어떤 값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이겁니다. 속도는 계속 수투에서도 말했지만 벡터 스칼라 중에 뭐고 벡터 방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칼라 값이 속력이나 가속도의 크기라는 건 스칼라는 방향이 없는 값이지 않니? 그래서 루트 피타고라스 가지고 이제 스칼라 값을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x란 친구가 2의 t승 코사인 t, 코사인 t. 그 다음에 y라는 친구는 2의 t승 곱하기 사인의 t다 이렇게 나왔는데 속력이 루트 2의 파이승이다. 그럼 속력에 대한 식을 일단 세우자. 속력은 속도에 대한 루트 피타고라스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니까 각각 미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얘 미분해 봅시다. dx dt는 또는 x'은 하고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써도 괜찮아. velocity of x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x축 방향으로의 속도. 자, 미분이나 한번 해볼까? 2의 t승은 반복될 거니까 그 다음에 정화에 어떻게 되겠니?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자, 그 다음 얘를 또 미분해 봅시다. dy dt라고 써도 괜찮고 아니면 velocity of y 이렇게 써도 괜찮고 2의 t승 반복될 거고 준성이 사인 t 더하기 코사인 t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서 속력은 보통 이렇게 표기합니다. v의 절대값 크기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절대값 기호가 1차원상에서는 그냥 부호를 떼버리겠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데 2D나 3D 가면 크기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라서 뭐야 절대값 못 씌운다며가 아니고 이건 크기를 나타내는 일종의 기호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결국 그냥 이거 하라는 뜻인 겁니다. 오케이? 절대값 못 씌우는데요? 그게 아니야. 그냥 크기라는 표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하 공부하시면 벡터의 크기 같은 걸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럼 얘는 뭐냐? 루트 하신 다음에 피타고라스 하시면 됩니다. 이거 속도 가지고 피타고라스 하면 돼. 자, 그러면 어차피 2의 2t승은 반복이 될 겁니다. 괄호. 암산하자. 얘 제곱하면 1 빼기 2 뿅뿅. 얘 제곱하면 1 플러스 2 뿅뿅. 그럼 사라지네. 그냥 얼마임? 2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게 루트의 2에다가 2의 t승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아, 그렇다면 속력이 2의 파승인 건 따라서 시간이 얼마일 때구만? 파이초일 때구만. 이렇게 시간을 먼저 구하고. 그지?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가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d제곱 x, dt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지만 귀찮으면 그냥 acceleration of x 이렇게 ax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2의 t는 반복될 거고 머리 잘 굴려봐. 요거 그대로 쓴 거 한번 미분한 거 쓸 거예요. 미분 머릿속으로 하고 한번 계산해 보시오. 뭐 되게 마이너스 2사인 되는 거 보이나? 마이너스 2사인 t. 자, 미적분에서 삼각함수 줄였을 때 밑에 t 이건 쓰라고 했다. 2t인지 3t인지 되게 중요하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acceleration of y 하면 2의 t는 반복될 거고 예준이의 미분해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될 값이오? 2 코사인이 되겠구만. 오케이? 자, 그렇다면 따라서 정답을 써봅시다. 파이만 대입하면 끝납니다. 따라서 가속도는 2의 파이승에다가 이거 사인 파이는 제로였다. 0, 자, 그 다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의 파이승이다. 이게 가속도를 순서상으로 나타낸 것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단순하죠? 재성아 오케이?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위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t의 3승 플러스 lnt 플러스 1. 자, 그 다음 y라는 위치가 t4제곱 마이너스 2의 lnt다 이렇게 나와 있다. lnt 플러스 1. 시각 t1에서의 속력을 구해다. 뭐 간단하죠. 미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성아 써보자. x 미분한 거 뭐라고 표기할래? vx 좋습니다. 자, vx는 불러. 자, 그 다음에 호영이 vy 한번 불러볼까? 오케이, t 플러스 1분의 1의 2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t 이퀄 1에서의 속력이거든. 그럼 생각해봐라. 루트 안에 피타고라스로 집어넣은 거 그게 속력이고 걷다가 1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미리 1 대입하면 될까 안 될까? 되죠. 맞지? 어차피 루트 집어넣고 쓸 거니까. 자, 그래서 편하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볼까요? 여기다가 t 이퀄 1 대입하자. t 이퀄 1 대입하자고 먼저 숫자로 가볼게. 그러면 이것은 4. 이쪽은 뚜뚜루뚜뚜 4 빼기 1은 3. 그렇다면 피타고라스로 5겠구만. 이렇게 바로 나오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이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이것입니다. 0부터 파이까지 속력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자, 진윤 Vx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마이너스 사인 2t. 오케이, 그렇다면 약분하여 마이너스 사인 2t. 자, 규빈 Vy 코사인 t. 자, 그렇다면 속력에 대한 식을 세워봅시다. 준성아, 속력에 대한 식 그냥 절대값 V라고 쓰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사인 제곱의 2t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의 t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친구의 최대값을 구해라. 뭐 당연히 루트 안에 있는 거의 최대만 구하면 될 테니까 굳이 미분 같은 거 할 때 같이 미분할 필요 없이 안에 거만 보면 될 겁니다. 자, 식의 변형 같은 걸로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분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보통 우리가 수2에서 했던 것처럼, 아니 수1에서 했던 건가? 수1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삼각함수로 통일만 되면 뭔가 이 자방정식 같은 느낌으로 뭐 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플러스 뭐 사인 t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그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나로 통일이 되나? 안 되는 것 같아. 사인 2t는 끼케야 2사인 t, 코사인 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다면 그냥 얘를 미분을 통해 관찰해 볼 수밖에 없겠구만. 이런 게 귀찮은 걸 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해볼까? 자, 한번 우석 씨 미분하세요. 코사인 2t 이걸로 끝나버린 거야, 이거? 네. 곱하기 속미분까지 때려주시고 그 다음 플러스 2 내려왔다요. 코사인 t의 1승 그 다음에 속미분 마이너스의 사인의 t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통일할 거 통일해봅시다. 요거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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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냥 뭐로 볼 수 있나? 마이너스의
sin 2t 이렇게 볼 수 있지. 묶어서 관찰하게. 그래서 왼쪽에 있는 sin 2t와 한번 팀업 해보겠습니다. sin 2t로 묶어. 그러면 좌변 4 코사인 2t. 그 다음에 빼기 1이겠죠. 자, 시간은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쉽지 않은데? 얘 언제 최대가 되냐? 그 말은 미분했으니까 이제 극대값 같은 걸 찾아야 될 거거든? 그럼 먼저 보자. sin 2t의 부호가 바뀌는 게 언제임? 자, sin 2t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파이일 거야. 여기가 2분의 파이고. 맞냐? 그럼 이제 2분의 파이를 기점으로 이 친구의 값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2t는 얼마라는 거야, 저거? 4분의 1. 그럼 코사인 2t의 그래프는 요렇게 있을 거고. 그게 4분의 1이면 요렇게 될 겁니다. 맞냐? 자, 그래서 이제 미적분 쪽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의 판정이 되게 귀찮아지는 거야. 천천히 해볼게. 일단 부호가 바뀌는 거 요 녀석 언제 하나 있어. 파이 2분의 파이도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요 녀석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네랑 얘네가 뭐해진 상태? 곱해진 상태. 그때 부호가 어떻게 될지 관찰해 볼 거예요. 왜냐면 이게 특수각으로 얼마인지 모르잖아. 코사인 2t가 4분의 1인 거. 그래서 일단 부호를 관찰해 볼 거라고. 잘 봐. 여기 보자. 요 식은 뭐에서 뭐로 바뀔까? 이거 헷갈리면 이렇게 보면 돼. 코사인 2t 곱하기 4 빼기 1은 결국은 코사인 2t라는 친구와 4분의 1이라는 친구의 대소관계라고 보면 되고, 요쪽이 클 때 양수죠. 이쪽이 클 때 음수입니다. 자, 그러면 요 x값에 대하여 요 녀석은 뭐에서 뭐로 바뀌어? 뿔에서 마로 바뀌지. 그거에 곱하기 이건데 얘는 함수값이 무슨 수야? 양수지. 그러면 플러스 곱하기 뿔에서 마로 바뀌는 놈이니까 곱해도 뿔에서 마로 바뀌는 거 맞니? 그래서 지금 얘는 극대가 될 거예요. 이해되지? 이런 게 이제 미적분의 그래프 개형 추론에서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렇게 몇십 문제 풀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여기를 보자. 여기는 얘가 뭐에서 뭐로 바뀌어? 뿔에서 마로 바뀌어. 그치? 근데 그때 이 반대편 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죠. 왜냐면 4분의 1 쪽이 더 큰 영역이니까. 그러면 얘는 뿔에서 마로 바뀌고 싶은데 얘는 마이너스야. 이런 느낌입니다. 뿔에서 마로 바뀌는 친구 곱하기 마이너스인 친구. 그러니까 뭐에서 뭐로 바뀌어버려? 마에서 풀로 바뀌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얘는 극소야. 맞냐? 그 다음 여기는 그럼 뭐가 될까? 극대일까 극소일까? 이거는 또 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극소가 두 번 연달아 나올 리는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극대 하나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극소 극대 다 바뀌면서 쓰면 되긴 해. 자, 그래서 이따 여기는 극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극대값이 최대값 후보일 테니까 t가 얼마냐? 못 구합니다. 그치? 그래서 어떨 때인 거냐면 결국 코사인 2t가 얼마일 때? 4분의 1일 때. 이것이 극대값인 상황인 거야. 뭐 최대값이겠지. 극대이자 최대일 테니까. 이해되냐? 그때 요 원본값을 구하러 가야 돼. 자, 코사인 2t가 4분의 1이면 사인 제곱의 2t는 얼마일까요? 이건 암산 가능합니다. 16분의 15. 왜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니까. 맞냐? 그 다음 또 하나 찾고 싶은 게 뭐냐면 코사인 제곱 t 찾고 싶어요. 코사인 제곱 t. 자, 코사인 제곱 t는 얼마일까요? 암산 안 됩니다만 어떤 식변형을 통해 찾을 수가 있을까? 백악공식이 하면 되겠다. 보현이 코사인 2t가 뭔데? 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여 암산 좀 해볼게요. 코사인 제곱 t는 얼만겨?
왜? 요게 4분의 1이야. 너요! 아이씨, 한국인들 오늘 날 존나 무시하네. 얼마라고? 아니지 않아요? 4분의 5의 반띵 아니야? 이 반기를 많이 드시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최대값은 루트 속에 얘 더하기 얘가 들어가면 되니까 16분의 15 플러스 8분의 5다. 자, 그러면 16분의 10으로 통일하면 16분의 25니까 4분의 5다. 따라서 100배를 해주시면 125다 이렇게 나올 텐데 너무 힘들지 않냐? 이거 좀 다른 풀이가 가능할 것 같은데. 미분한 풀이가 첫 번째 풀이면 자, 이 과정 속에 힌트가 있었을 거야. 저거 미분 없이 풀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결국 미분 없이 풀겠다라는 건 하나의 삼각함수로 통일해가지고 2차식으로 보겠다는 뜻이거든. 하나의 삼각함수로 통일할 방법이 보이니 혹시? 그치? 코사인 2t 쪽으로 가면 되지. 얘가 코사인 2t랑 관련이 있고 얘도 코사인 2t랑 관련이 있죠. 맞냐? 미분 없는 풀이로 가봅시다. 자, 사인 제곱의 2t라는 건 1-의 뭐야? 코사인 제곱의 2t야. 그 다음 요 식을 보시면서 대답하면 돼. 코사인 2t가 이것 빼기 이거니까 코사인 제곱 t는 뭐야?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의 2t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자, 그렇다면 결국 루트 안에 있었던 식이 뭐가 될 거냐? 마이너스 코사인 2t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코사인의 2t 그 다음에 플러스의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냐? 그러면 이제 이걸 그냥 수원 뗐던 거. 자, 마이너스를 묶읍시다. 코사인 2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 2t니까 완전 제곱식 뭐가 필요해? (16분의 1)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해준 만큼 더해주니까 16분의 1 더할 거고 이 친구 16분의 24니까 16분의 25다 이렇게 나오면 되지. 자, 그러면 코사인 2t가 얼마일 때? 4분의 1일 때 최대값은 16분의 25. 훨씬 더 쉽죠?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삼각함수를 포함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면 미분은 후순위고 하나의 삼각함수로 통일할 수 있으면 개꿀이니까 그걸 먼저 보셔야 돼. 두 번째 풀이 쪽으로 보실 수 있으면 더 시간이 빨랐겠죠. 자, 이제 3번 가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아니네. 한번 쉴 타이밍이 왔구나. 쉬어나서 이제 4, 5, 6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